니네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 자, 4번 한번 볼게. 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 예지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y는 m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면 좋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m만 구하면 되는데 질문이 뭐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다.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여기가 45도란 얘기야. 자, 그럼 이 직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보면 예지야, 왜 너한테만 물어보냐고? 요 직각삼각형 이름 뭐야? 아, 이름이 뭐냐는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 1번 정삼각형, 2번 이등변 삼각형, 3번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긴 몇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야? 우리가 얘들아 변화량이라는 게 큰 얘기가 아니라 변화의 용돈이 10,000원이었다가 30,000원이 됐어. 그럼 변화량이 뭔 거야? 20,000원인 거야. 그게 변화량이야. 그 변화량을 우리가 보통 델타라고 얘기하거든. 세모 아니에요. 그리스 문자예요. 델타 x, 델타 y야.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라는 거는 평면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이 길이가 아니라, 알겠어요? 이게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가 몇이죠? 1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도 알려준 직선을 못 구하겠다. 안 되죠,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직선 구하라 그래서 끝나버리면 좀 아쉬우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질문을 더 했어. 2분의 9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놔 그냥 얘들아. 탄젠트 45도 1이죠.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결국 요 세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야. 탄젠트가 기울기 값을 그대로 나타내주지. 탄젠트 비교라는 게. 그래서 양의 방향과 x축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룬다. 기울기 루트 3. 45도를 이룬다. 기울기 1. 30도를 이룬다. 기울기 루트 3분의 1.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너무 심어? 왜? 뭐가 어려운데? 아니 얘들아, 문제가 어려우려면 둘 중 하나 안 알려줘야지 어려워. 둘 다 알려줘 놓고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5번도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보자. 6,7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과, 자, 그래프 항상 그려. 6,7을 지나고 y축과 평행.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 그치?
민호야, 이런 직선은 식 어떻게 쓰죠? 아니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0이라고요? 까먹었나? 초성. 초성. 방정식의 초성. 승아 뭐야 이 방정식? X는 6. 그렇죠. x는 6이죠. 아 이게 더 어려워? 그 다음에 3,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3,5를 지나니까 x 빼기 3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3을 넣으면 무조건 5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내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얘랑 얘 교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연립해요, 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6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6,2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인정할 수 없음? 그렇잖아. 이 직선이 약간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6에서 만나겠죠. 6,2 됐어요? 그 다음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이번에 여행 갔을 때 개미한테 물려서 좀 부은 적이 있어. 갑자기 따갑더라고. 개미 따가워니까. 그 개미 되게 무서운 거 알지, 얘들아? 개미가 얘들아 2차원에 살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개미 앞에 있는 공을 내가 들었다가 이 개미 뒤에 놓으면 개미한테는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공간을 지각을 못하는 거야, 개미가. 그러면 공이 앞에 있다가 들어서 뒤에 놓으면 개미한테는 어떻게 보일까? 공이 올라가다가 사라져. 공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내려오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4차원을 지각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4차원에 있는 어떤 걸 우린 지각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 입체 그림자는 몇 차원이야? 3차원의 그림자는 몇 차원이야? 입체는 3차원이죠. 2차원이죠. 그림자는 평면 위에 생기니까.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3차원에 살고 3차원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물건이랑 3차원 물건의 그림자 둘 다 지각할 수 있지. 그러면 지연아, 4차원 물건의 그림자는 몇 차원이야? 당연히 3차원이겠죠. 4차원 물건의 그림자는 3차원이야. 4차원 물건의 전개도는 몇 차원이야, 얘들아? 3차원이겠지. 왜냐면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2차원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4차원 도형의 전개도를 하나 보여줄게. 이게 4차원의 육면체라고 부르는 초정육면체의 전개도예요. 영어로는 테서렉트라고 그래요. 테서렉트 하이퍼큐브라고. 승아야, 테서렉트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 그 어벤져스 보면 걔네들이 파란색 박스 들고 다니는데 그걸 테서렉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저 도형의 얘들아 모습을 인지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재미삼아 들어봐. 이 도형의 그림자만 지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 도형의 테서렉트의 그림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서렉트의 그림자입니다. 움직이고 있지. 그림자가 움직이고. 왜? 신기하냐? 4차원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한테는 저 테서렉트가 어떻게 느껴지? 너희들이 개미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사라진다는 개념이 이거예요. 공간을 느끼지 못하면 공이 위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4차원을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너희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알지? 거기서 그 막 주인공이 갇혀 있는 곳이 5차원이에요. 5차원이어서 인간은 지각을 못해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꽤 과학자들한테 많은 자문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생각보다. 사실 차원은 물리에서 다루는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우리가 평면 위에서의 직선을 니네들이 지금 못 구해서 질문하는 거잖아. 공간에서의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호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니네가 이번 수업 첫 시간에 기울기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잖아. 그러면 민호야, 공간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이게 공간좌표 이렇게 그리거든. 자, 여기 붕 떠 있겠지, 직선이. 기울기가 뭐야? 요 부분의 요거를 어떻게 구해? 공간에서는 얘들아 기울기조차 이렇게 어렵습니다. 참고로 당신들은 못 구해요. 더 훨씬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으로 넘어가 버려서 배울 사람은 배우고 안 배울 사람은 못 배우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지금 평면에서의 직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참고로 얘들아 이 직선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일단 5,1,3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 5, y축 1, z축 3을 지나고 있어. 참고로 이 점 하나 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잇! 요 점이죠.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야. 자, 근데 기울기는 뭐냐? 방향 벡터라고 하는데 2,3,4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0,0,0이랑 요거 2,3,4를 지나는 벡터랑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표시해볼까? 2,3,4를 지나는 벡터. 아이고 씨. 그러니까 요렇게 뻗고 있는 벡터와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직선. 그리고 공간도형이 어려운 점을 하나 알려줄게요. 평면도형을 우리가 어디에 그려? 평면에 그리고 왜곡이 없어. 근데 공간도형을 평면에 지금 그리고 있잖아.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싶어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연습 많이 해야 돼. 잘 안 그려져. 구를 평면이 뚫고 지나간대.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어려워. 그리는 것조차.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릴 수가 없어. 그리기가 힘든. 근데 지금은 그리기도 편하잖아. 근데도 안 그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이라서 그냥 너희들이 연장선상에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잠시, 그렇지? 4차원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 네. 선생님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4차원은 시간 개념이 더해져 있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전부 다 공간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지. 그래서 지금 저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가 아니지. 그림자가 움직이잖아. 자, 27쪽 한번 볼게요. 네. 질문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다른 반에서도 정확하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떤 직선이 2등분한대. 그러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어디죠? 어? 그렇죠. 대각선의 교점. 무게중심 결국 여기를 지나지 않고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없어. 직선은 뭐 직선이 아니면 뭐 2등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괜찮니? 써줄까?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는 직선. 초성만 쓰면 안 되겠더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 오늘 성의가 없나? 열심히 쓰겠습니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 이거는 선생님의 얘들아 그냥 권유인데 별아는 만화 좋아하냐? 만화방도 가? 요새 만화방 잘 없지? 있긴 있는데 별로 없잖아. 니네들 만화방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뭔 것 같아, 지연아? 아 요새는 만화방이 되게 좋더라. 시설이. 근데 뭐 시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연아 만화방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 사장님이 라면을 잘 끓이셔야 돼. 왜냐하면 만화방 가면 만화책만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면을 시켜서 보통 먹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니네들이 얘들아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독해력이야. 지금 선생님이 대부분 느끼는 니네들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한 40에서 50%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이해를 못한 상태로 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도 그걸 되게 많이 고민해봤거든. 니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얘들아 거의 강요에 가까워. 인류의 모든 지식은 얘들아 책 글자로 남겨져 있어. 근데 영상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아. 그리고 영상보다 글이 압도적으로 좋은 이유가 뭔 줄 아냐 얘들아? 아예 그냥 비교가 안 돼. 이 요소에 있어서 1시간 30분짜리 영상을 보려면 2시간으로 하자. 2배속을 해도 1시간이나 걸려. 근데 니네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빨리 읽게 되잖아? 책 한 권 읽는데 얼마 안 걸려. 니네들이 너무 안 읽어서 느리게 읽어서 그런 거야. 책 진짜 빨리 읽는 사람은 겁나 빨리 읽거든.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냐? 한 페이지에 2초 정도밖에 안 걸려. 한 페이지에 2초 걸려도 니네들 독해보다 훨씬 빨리 정확하게. 근데 영상은 4배속으로 보면 뭔 소리인지 안 들리잖아.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빨리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어떤 되게 똑똑한 사람이 영상으로 다 남겨줘도 속도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 책을 잘 읽는 사람은. 그래서 쉴 때 게임방이나 노래방 가지 말고 만화책도 상관없습니다. 만화방 가서 라면 먹으면서. 자, 다음 두 번째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얘들아 이렇게 써도 돼? 어디를 지날까? 맞춘 사람한테 선생님이 빵빠레를 사드리겠습니다. 아, 빵빠레 별로 안 좋아하나? 고려은단 이런 거 사줘야 되나? 선착순. 어느 점을 주나요? 아 여기 서진이 꼭지점. 또
밑변은 2등분하는 선 밑, 여기 밑변의 중점 선생님이 조금 첨언해 주자면 가장 많은 답은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지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워 먹어도 돼요. 무게중심. 나중에는 무게중심을 없어? 자, 그렇지만 선생님은 주워 먹으라고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여러분 특별한 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중띵하게 지나갔는데 2등분하면 제일 짜증이 안 된다 문제. 어려워 저렇게 내면. 그래서 14번은 지금 어디를 지난다고 했냐면 A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A를 지나면서 넓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얘기야.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려면 중선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선 이름이 얘들아 중선이야. 그래서 얘는 가장 쉬운 상태인 거고 특별한 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중띵하게 지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짜증나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4, 15번에 대한 대답은 전부 해준 것 같네. 왜냐? 15번은 지금 뭐라 그랬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이 넓이를 2등분하고 원점을 지나는데. 그러면 이 교점 지나고 원점 0,0을 지난다니까 점 2개를 알려줬네. 점 2개를 알려줬는데 나는 직선을 못 구하겠다. 선생님 구할 수 있어?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14번도 A를 지나면서 A 알려줬네요. BC의 중점을 지난데 점 2개를 알려줬는데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틀려도 되니까 14, 15번 다 중학교 방식으로 연립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수업 때 알려준 4번 방식. 동영상이 안 올라가서 못 봤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70%인데 계속 70%더라 이상하게. 올라갈 거 올려놨으니까 꼭 공부해야 돼. 잘 봐. 1,2와 3,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면 일단 기울기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그 다음에 이 둘 점 중 하나 선택해서 지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한 점을 지난다 그랬을 때 이런 니네들이 배웠던 1차함수 형태식에 넣지 말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14, 15번 구해봅시다. 그래도 공부를 좀 하긴 했나벼?
밥만? 엄마 반찬은 밥만 먹어야겠어. 밥만 먹었어? 나는 요새 학생들 들어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놀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고3들 졸업하잖아? 학원에 진짜 많이 놀러 왔어. 학원에 놀러 오면 뭐 내가 뭐 먹을 거라도 사주고 나랑 얘기하고. 그치 민호야. 요새 친구들이랑 놀면 뭐해? 그러니까 밥값이 너무 많이 들어. 나 밥 안 먹어 얘들아. 학원 가서 집에 가서 먹어. 돈이 아까워. 니네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이랬는데 난 아까워서 안 먹을래.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그냥 둘이 만나서 영화만 보고 와도 3만 원? 더 들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용돈 넉넉히 받으시니까? 아 그래? 부럽다. 얼마 받으시나요? 그런데? 아니 너무 막대지 않고 혼날 것 같아. 아 그냥 뭔가 양심의 선이 있어? 네. 자 중점 구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자, 이 두 점 지나면 되는 거죠? 자, x 좌표끼리 빼주고 y 좌표끼리 빼주고 그 다음에 2, 3 지난다고 할게.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들 이렇게 쓰면 안 돼. 계산하셔야 됩니다. 3분의 4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13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 자, A 좌표가 내가 봤을 때 2,3인 것 같고 C 좌표가 5,1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중점은 2분의 7,2. 중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자, 그러면 0,0이랑 얘를 지난다니까 얘들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지. 0,0이랑 2분의 7,2. 2분의 7분의 2.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로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2분의 7분의 2x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7분의 4x다. 자, 근데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k, 4를 지난다 그랬지? 순아야, 네. 내가 널 잘 가르쳤는지 테스트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저 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도 거짓도 없죠.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k, 4를 지난다니까 여기에 k를 대입하고 여기에 4를 대입하면 참인 명제로 바뀌는 거죠. 질문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래서 k는 7이다. 됐어요? 넘어갈게. 28쪽에 17번.
분식집 같은 데 많이 가는 요새 애들은 편의점을 많이 간다더라. 그래? 편의점에서 뭐해? 그냥 에어컨 쐬면서 이렇게 조폭처럼 서 있어? 학생 뭐 하나 이러면 에어컨 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니면 거기서 뭘 먹어? 그러지 않을까요? 어? 그러지 않을까요? 뭐 먹는데? 나는 바나나 킹? 니네 그거 아냐? 일본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어디 가서 먹을 걸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교복 입은 상태로 기거하다가 야 떡볶이 사 먹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들어봤냐? 요새 일본 아이돌들도 많아서 나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아. 아니야 지연아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왜냐하면 니네 교복이 선생님 눈앞 때 없어졌다가 나 때 다시 부활한 거 알아? 왜 부활했는 줄 알아? 왜? 교복의 순기능 중에 하나. 그것 때문에 첫 번째는 니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위화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아가 75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와. 근데 내 옷은 3,000원이야. 이러면 너무 위화감이 되니까 그거 없애려고. 근데 교복을 입고 뭘 사 먹는 행동이 그런 걸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금지시켜 버린 거지. 근데 또 학교 오다가 그렇게 비싼 거 사 먹을 게 있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변화가 갑자기 그 크랩 26인가 그 각각류 무한 리필 뷔페 있거든. 1인당 26만 원인가 그런. 야 여기 가서 먹자 이랬는데 수아가 보니까 미안해 그냥 예시야. 나 3,000원밖에 없는데 이럴까봐 못 사 먹게 안 돼. 자 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지금 y절편 플러스고 x절편 마이너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봐봐. 그러면 요거랑 요게 x절편 관련이고 요거랑 요게 y절편이잖아. 근데 뭐 안 외워도 되는데 x절편 구해봅시다. 얼만겨? a분의 c야? 요거의 음수래. y절편은 b분의 c야? 요게 양수래. 그럼 지금 무슨 말이야? 음수라는 거는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양수라는 건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뿔뿔이라면 요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반대의 경우 맞뿔 마마일 수도 있긴 있겠지. 근데 둘 다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1로 갖고 하고 싶어. 뿔 마래. 자 그럼 여기서 x절편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 마이너스 c분의 a예요. 그래서 ba가 부호가 다르지.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지. ca는 부호가 다르지. 플러스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x절편 플러스 y절편 플러스니까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4, 5, 6, 7, 8, 9 저게 뭘까요? 유형을 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하
이거는 유형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세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표현을 한번 보면, 지연아, 이렇게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새 직선이 한 점에서 아니, 너의 표현력을 보고 싶었는데 세 직선 한 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평면을 6개로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평면이 6개로 나뉜다는 것만으로는 얘를 특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지금 얘도 6개로 나누고 있거든. 그래서 왜 저런 표현을 쓰냐면 그 다이렉트로 표현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우리도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많잖아, 그렇지? 나 똥 누러 갈게 이거보다는 화장실 간다고 하거나 아니야? 그렇죠? 요거는 이제 두 직선 평행, 두 직선만 평행. 자, 여기에 평면이 4개로 나눠진 거지. 평면 4개. 셋 다 평행, 대직선 평행. 요거는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기울기가 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삼각형을 이룬다 이렇게 많이 표현. 기울기 다 다른. 이거는 평면으로 치면 7개지. 자, 그래서 각 상황 표현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있나 그거를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6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좌표, 이 세 개의 직선이 좌표 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어떤 상황이다? 이 상황이다. 그러니까 셋 다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선 기울기 몇이요?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두 번째 직선은 b이고 세 번째 직선은 1의 기울기가. 괜찮아? 나는 왜 이게 기울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요게 봐도 돼. 그럼 a, b 구하는데 지장 없죠? 그래서 위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뭐 평행하면 평행, 만나면 만나는 것 이런 걸로 식을 세워달라 그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기울기가 왜 마이너스 1이? 자, 요거를 이제 도형 형태 일반형이라고 하지. 요렇게 있을 때는 기울기가 바로 안 보여. 그래서 함수 형태로 바꿔주려면 y만 남겨놔야 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넘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표현에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죠.
수연아? 지워도 되냐? 지워도 돼? 팔번은 한번 볼게. 수선의 발은 얘들아 문제를 보면 맥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점이야. 발이 마음에 안 들어? 발. 아 별로야 발?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고등수학에서 점을 구한다. 라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하라는 얘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지금 봐봐. 검정색 식은 나와 있지. 식 하나가 선생님 어디에 있는데요? 요 파란색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한 다음에 이 녹색이랑 검정색 식을 연립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점점 아니면 점 기울기. 이렇게 필요한데 이미 점 하나, 파란색에서 점 하나 줬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m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해도 되는데, 자, 승아야. 네. 수직을 이루는 두 직선의 기울기 특징이 뭐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그렇죠. 요 m이랑 요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수직 직선 기울기의 특징이 있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거 모르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기울기 m은 얼마다? 1이다. 됐어요? 됐어. y는 x 빼기 3이랑 요거 두 개를 연립시키면 됩니다. 연립은 항상 두 개의 식을 전부 만족시키는 걸 구하는 거야. 더하면 되겠네요. 2y는 2, y는 1, y1 집어넣으면 x는 4. 자,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은 4,1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30조인)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젓가락 사용법, 숟가락 사용법, 포크 사용법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사용법을 알고 밥을 어떻게 먹을지는 당신들 자유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 트리거만 선생님이 폭파시켜주면 돼. 참고로 얘들아,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줄게. 수학은 절대 점수가 서서히 오르지 않습니다. 수학은 그런 단원이 아니에요. 과목이. 수학은 폭발적으로 올라. 20점이었는데 갑자기 70점이 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전부 99%만 알아도 다 틀릴 수도 있어요. 1% 때문에. 겁나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절대 대충이 없어. 니네가 중학교 때 빵꾸 났던 부분은 메꾸지 않으면 고3 때도 빵꾸 나 있어요. 절대 설렁설렁 넘어가 주진 않아. 다만 보상성이 엄청나게 강력한 과목이야. 그 재미는 얘들아 확실함.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승아가 사탐 마스터야. 맨날 1등급이야. 자, 내가 고3 때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 나 1등급 사탐. 가능합니다. 수학하면 안 돼. 너도 그게 좋잖아. 응.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올라왔는데 남들이 너무 쉽게 올라오면 썩 기분이 좋진 않죠. 자, 그래서 18번 유형은 대체로 이 내용이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된다는 거야. 했니? 자, 중요한 거 지운다. 괜찮지? 예지야, 이거 하나씩 다 풀어줘? 괜찮겠어? 응. 아, 12번. 지운다. 수직 이등분선. 두 점 A, B에 대해서 선생님은 슈퍼를 가면 새로운 라면이 있으면 사 먹는 걸 좋아하거든. 왜? 근데 맛없으면 안 먹어. 오늘도 갔는데 오뚜기 매운 잡채라는 라면이 있길래 이러면서 사 먹어볼까 했는데 와이프가 혼자 다 먹을 거면 사라 그랬어. 안 샀어. 너는 무슨 라면 좋아하는데? 불닭? 불닭은 좀 맵지 않나? 매일 먹기는? 매일 먹기. 자,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요거 구하래. 요거.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얘들아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야. 수직이면서 이등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들아 얼마나 단순한지를 한번 보자. 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얘 구하라 그랬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고민하면 안 돼, 얘들아. 왜냐하면 너희들 엄마가 밥 먹어라 이러면 밥 먹으러 가면 식탁에 아무것도 없지. 왜 그 밥이 다 안 돼 있는데 부르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밥이 나오면 밥 먹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뭐 어떻게 먹지? 뭘 들 거 아니야. 그럼 얘 구하라 그러면
지금 니네가 배우는 수학은 이걸 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야지 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식 몇 개 필요해, 얘들아? 문자 2개니까 2개 필요해. 근데 이 문제가 뭘 줬어? 2등분 수직. 어쩌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들아 문제가 되려면 정보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래야지 생각할 거리가 있잖아. 아, 이왜 문자 2개인데 정보 하나밖에 안 주냐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잖아. 아이 그 같은 문제. 근데 이 문제를 니네가 전혀 못 푼다고 해도 문자 2개인데 식 2개 준대. 뭐 우리 보고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밖에 더 돼? 선생님 저 중2 때 너무 놀아서 연립 못해요. 배우면 되잖아.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 문제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 사실상. 이런 문제는 그냥 니네들한테 연습을 시킬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전혀 안 풀어도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생각할 게 없어서 그럼. 가보자. 자, 첫 번째는 2등분. 2등분은 이 성분의 중점이라는 얘기지. 자, 중점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근데 이건 좌표지 아직 식을 세운 건 아니야. 그럼 식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여 안 참이여? 참이지. 왜? 이 직선 위에 점이니까. 집어넣을게. a 플러스 3 빼기 2는 2분의 b 빼기 1. 식 하나 세웠네요. a, b에 대한 식 하나. 왜 너무 빨리 집어넣었어? 괜찮지? 응. 자, 두 번째 식. 수직. 빨간색 기울기 빨간색으로 해줄까? 빨간색 기울기 2. 그러면 검정이 기울기 뭐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얘 필요 없네.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 기울기 구해보자.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고 ab에 대한 식 둘. 연립방정식 못한다는 질문이 얘들아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질문이야. 이 문제를 꿰뚫고 있는 질문이거든. 선생님 전 연립 못해요. 어차피 AI 시대인데 나 계산 안 할 거니. 아 그래. 굿. 나는 뭐 연립방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지. 계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재미도 없잖아. 뭐 계산 잘하면 뭐 하는데? 인구 80억 명 다 때려박아도 컴퓨터 하나보다도 계산 느릴 텐데. 니네 인간도 계산 겁나 빠른 거 알아? 그 계산대 같은 거 하면 여기에 숫자 꽉 채워놓고 막 더하라 그러면 겁나 빨리 더하. 막 이러면 더하. 그것조차도 짝도 안 돼. 잘하면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산도 똑같아, 얘들아. 분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넘겨! 2a 빼기 b는 마상. 맞죠? 그 다음에 요 분수는 이거 2개 곱이랑 이거 2개 곱이 같다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a 빼기 3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해서 조금 더 정리하면 되겠지. a 플러스 2b는 1 이렇게 되네. 이 두 식을 연립하라는 기호가 요거야. 괜찮아? 아우 짜증나. 바로 연립 안 돼. 나쁜 놈. 그럼 내가 새로운 스킬을 보여줄게. 2개를 더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3a 빼기 2 대입하는 거지. 어때? 그게 그겁니다. a는 마이너스 1. 마음의 안식을 얻었어. 저게 5분의 7이었으면 욕하고 있었어. 내 계산이 틀린 거야, 5분의 7인 거야 이러면서, 그치? 뭐 사람 다 똑같지 뭐. 근데 보통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얘들아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려줄게. 문제, 추리 소설도 그렇고 수학 문제도 그런데 얘들아, 이네들이 푸는 방향으로 만들지 않아. 거꾸로 만듭니다. 답을 정해놓고 만들어. 근데 어떤 사이코패스가 7분의 114, 13분의 루트 105 이따구로 답을 만들겠어. 어떤 놈이, 그치? 미친 거 아니야? 계산 거지 같다 막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2,3 이렇게 만들어야지. 정석에 그런 답 하나 있는데 11분의 26, 11분의 15. 그것도 겁나 답을 냈는데 불안하다. 계산 틀렸나? 그래서 보통은 답이 좀 예쁘게 생긴 편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숫자만 바꾸려고 하니까 답이 그지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네. 자, 뭐 B는 알아서 구하세요. 자, 오 좋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선생님이 되게 시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일반형으로 쓰여진 직선. 이게 얘들아, 니네는 지금 별로 안 와닿을 텐데 선생님 때는 그런 표현을 썼어. 다음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어. 표준형이 뭐였지? 찍어야 돼, 집중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해줄게. 근데 이 표현은 지금 안 쓸 거야. 자, 2차 함수의 표준형이랑 일반형인데 승아, 뭐가 일반형 같아? 맞습니다. 왜? 일자로 써져 있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게 표준형이야. 쉽죠? 자, 이 두 정보가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학에서의 거리는 최단거리입니다. 아니면 치리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 거리를. 무조건 최단거리야, 거리가. 선생님, 전 이 거리를 구했는데요,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 가봅시다. 자, 여기에 y축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을 거예요. 평소랑 반대 방향으로 그렸더니 좀 낯서네. 이렇게 쭉 그을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에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괜찮아? 자, 그럼 서진이의 기하 실력을 볼까? 서진아, 이 길이 얼마야? 너무 무서워. 자, 시간이 없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잘 모르겠는 사람? 저요. 요 부분의 요게
요 빨간색에 뭔 거 같아?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이거는 좀 이제 쉬운 거. 지연아, 이 길이는 뭔 거 같아? 요 길이.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죠. 괜찮아요? 피타고라스. 얘들아, 문자로 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자꾸 있으면 안 돼. 당연한 거야.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길이를 결정해야 돼서 이 점을 내가 정해야 할 거야. 이 점은 y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x좌표는 x1일 거고 y좌표는 y2라고 할게. 괜찮니? 그러면 예지야,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이랑 초록색 직각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그렇죠. 뭐 관계를 봤자 닮으면 아니면 합동이겠죠. 기하는 얘들아 뭐라고 묻잖아. 이거 왜 같아? 합동이요. 이러면 거의 99% 정답입니다. 그래서 합동 배우는 거야. 얘네 안 궁금했어? 아니 뭐 삼각형 같은 거 왜 배우는 거야? 증명하려고. 자 그러면 대응비 보자. D 대 요 거리는 얼마니 얘들아? 절대값 y1 빼기 y2죠. 그렇죠? y1 빼기 y2. D 대 y1 빼기 y2는 자 요거 긴 변대 얘는 여 D에 해당하는 거리가 뭐야? 1인가? 1대 빗변 루트 1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괜찮아? 그럼 비례식이니까 요렇게 갖고 D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y2는 세팅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내가 정한 값이지. 없애야 돼. 자, x1, y2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넣으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y2는 얼마야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승호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생각해서 적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거 칠판에 적은 횟수가 니네들이 이제까지 푼 수학 문제보다 많을 수도 있어. 진짜. 이거 너희들 칠판에 적어보면 근데 갑자기 까먹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식은땀. 지금 니네 6명밖에 없어서 그렇지 여기 10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잠시만요. 연극하다가 대사 까먹는 거랑 똑같아. 자 이렇게 생겼지? 못생겼잖아. 분수분의 분수니까 절대값 b를 위아래로 곱해볼게. 그럼 b 들어가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 b 들어가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복잡하게 생겼죠. 자 잘 봐. 요 x 앞에 개수 제곱 y 앞에 개수 제곱의 루트분의 이 점을 이 직선 안에 집어넣은 값의 절대값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2번 한번 풀어보면 자 2제곱 더하기 1제곱의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마오 절대값이네. 그래서 루트 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아니 좀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찌꺼기처럼 남겨야 되나? 알겠어. 숙제 조금 내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 해와요. 33페이지까지 내줄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